네, 마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특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뭐 유튜브 와주기 채널은 저의 채널이다 보니까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해요.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어떤 정형화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레임이나 관점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다 그냥 다 조작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건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자산이 그냥 교수인데 자산이 뭐 많잖아요. 몇십억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뭐 국회의원들은 원래 돈 많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막상 여러분 벌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이제 월 수입이 그러니까 연봉이 2, 3억 돼도요. 돈 그렇게 못 모아요. 현실적으로 못 모아요. 나가는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물려받은 유산이 많지 않은 이상은 돈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모읍니다. 그 말은 즉슨 왜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돈들이 많냐? 다 이거 정보주 매수하고 뒤로 돌려서 주식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이제 혐의 조사 중에 있잖아요. 조사 중이라 뭐 결론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거 정보만 돌면 매수하면 그냥 30% 뭐 100% 오르는데요. 뭐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딱 타이밍 맞춰서 그 정치 테마주가 오르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가. 자, 그럼 지금 타이밍에서 왜 오르냐? 왜 지금 오르냐? 평상시에도 뭐 정치인들은 늘 주목을 받는데 말이죠. 왜 오르냐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예요. 경험상 정치 테마주는요, 주가 상승 폭이 정말 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딱 떴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돈들이 막 몰려요. 안 하던 사람도 주식을 해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는 상승폭이 정말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최근에 가장 좀 빡셌던 종목이 화천기계죠. 제가 이것도 좀 피드백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무자비하게 빼는데 이게 황천기계로 지금 별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황천기계. 자, 이제 화천기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 관련 종목이죠. 그러니까 정치 관련 종목은 왜 오르냐면 이 정치인과 관련된 이 회사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인맥사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맥사회다 보니까 같은 뭐 어디 미국에 공부한 사람이다. 대표가 같이 공부한 뭐 동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런 정치 테마로 엮인 게 가장 강력한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게 공식인 거죠. 화천기계가 이번에도 그 공식을 깨지 않았어요. 그 공식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끝났다라고. 왜 끝났다라고 하죠? 그 기대감 전까지는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 치는데, 이제 당선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또는 어떤 뭐 자리를 차지하게 된 순간부터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어요. 사람들, 투자자들이. 그전엔 될까 말까 여기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고 나서는 베팅할 게 없잖아요. 그죠? 베팅할 게 없어요. 되고 나서는 뭐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난리 부르스 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얘도 결국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랐나요? 한 여기서부터 평균 단가 2,300원이라고 한다면 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3배 이상은 올랐죠.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꽤 많이 올랐고 테마주로서 어느 정도 힘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다음날 반등 한 5% 나오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건. 그러니까 떨어질 건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르려다가 떨어지는 거는 요 정도 떨어지려고 한다면 주식이 네, 이거는 대량의 어떤 자금들이 동시적으로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고점까지는 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탈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정고점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중간에 이탈하는 돈들이 생기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뜨고 있는 게 KNN이라는 종목이죠. 이건 그죠, 홍정욱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로 지금 또 자금의 흐름이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 대금을 봐야겠네요. 네, 거래 대금을 보시면 1,550억 원이 이날 거래됐고, 그 다음 날은 1,300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돈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 지금 현재로서 정치 테마주에 걸고 있는 자금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주식 안 하던 사람도요, 지금 뭐 정치 테마주 때문에 오른대 라고 하면 돈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출발점은 과연 누가 만드는 것일까? 이 출발점은 과연 누가 스타트를 끊어서 정치 쪽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누가 과연 시작을 하는 걸까? 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일단 힘이 크죠. 네, 언론의 힘이 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써니전자도 지금 올랐는데, 써니전자도 지금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자, 써니도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급등을 나타내고 나서 지금 정치 테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그때서야. 이때도 이제 5월 22일도 잠깐 반짝했던 것도 저도 기억하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서 야, 정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누가 뭐 이렇게 한대 라고 하면 그때서야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때서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발을 누가 하는 거냐면 무조건 세력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력이 하는 겁니다. 세력이 일단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뉴스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이 이제 협조하는 거죠. 뉴스 띄우는 겁니다. 이거 뭐 때문에 올랐대? 저것 때문에 올랐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압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네, 현실적으로 잘 몰라요. 정치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식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잘 몰라요. 아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주식만 알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이렇게 주가가 막 오르고 갭도 띄우고 막 이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차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트로서 딱 만들어주고 상한가까지 한번 찍었다 내려왔다 하면은 아, 이 종목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하면서 뭐 홍정욱도 하면서 뉴스 또 나오고 막 이 사람이 또 막 인터뷰도 하겠죠. 좀 이따가 뭐 시나리오가 뻔해요. 그럼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이래요. 나는 뭐 출마할 마음이 없다. 갑자기 또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또 긍정적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어쩌고 하겠다. 그러면 또 막 오르는 거고. 그러다가 이 KNN이라는 회사가 우린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 또 이제 박살나는 거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말장난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치 테마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회사가 잘 되거나 수혜를 입거나 그런 건 물음표다라는 거죠. 물음표. 결국은 물음표. 그래서 이 출발을 누가 시키는 거냐? 저는 이제 세력이 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세력이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끝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이 막 활성화가 될 때 그때 돈들이 빠진다라는 게 거의 정석적인 흐름이죠. 지금 타이밍상 작년 10월에도 정치 테마주 뭐 이낙연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살렸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포지션 자체가 밑에 있을 때 그러는 거죠. 국민연금 이런 거 연기금으로 방어는 가능한데 그게 투자자들의 발목을 계속 잡을 수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그냥 수혈일 뿐이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끌어들이려면 기대치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정치 테마. 제일 좋은 게.
그리고 국책산업, 정부가 뭘 한다. 또 아니면 이제 대북주가 있었겠죠. 그죠? 대북주는 근데 계속 대시세로 가진 못했지만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계속 뭐 했다 안 했다 트럼프로 막 트윗으로 싸우고 뭐 로켓보이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흔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정치 테마가 지금 떴다라는 건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요인. 아무리 허상이 없고 하지만 주식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기대가 될 만한 시장의 전개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몰라요, 이런 거. 그냥 뭐 누구 때문에 올랐대.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저기 회사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되고 뭐 하면 앞으로 좋겠구나. 그럼 이 회사에다가 돈을 계속 묶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순진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반짝이다. 유통기한 3개월. 늘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볼게요. 시장도 뭐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한국 시장은 정말 그전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주식을 안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지금 안 하신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뭐 저점 매수기에 이런 거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 자체가 너무 커요. 주식에는. 일단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라는 건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부동산에 돈이 안 돌고 있어요. 저기 상권이 도태된 곳,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도태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상권도 망하지만 부동산조차도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증시가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치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투자나 설비를 꺼리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판이 나야 돼요. 빨리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를 딱 봐서 결판을 내야 돼요. 마무리를 딱 찍어야 기업들이 그럼 우린 어디에 투자할래? 우린 저기에 투자할래? 우린 미국에 투자할래?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탓은 아니에요. 이 큰 흐름 속에서의 이 경제가 위축되는 건 이건 정부 탓만은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증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올라봤자 뭘까요? 이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거품일 뿐이죠. 그냥 오른다라고 한다면 테마주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가치 투자, 저평가주를 잡는 건 지금까지도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점부터 한두 달 정도, 전 2달 더 받고 있는데 2달 정도를 좀 박스권에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들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4개월 동안 버티고 횡보장으로 가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때 빠져 나갔던 돈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돈들이.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지금은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지금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증시는 2개월 정도는 더 최소 지켜본 다음에 어떤 흐름의 동향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지금부터 올라간다? 증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죠? 거품이에요. 거품. 뻥으로 오르는 거예요. 우리 바이오 테마주도 뻥으로 올랐잖아요. 뻥으로. 자, 우리 증시 좋았던 이제 최근에 증시 좋았던 날은 정말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참 상태 안 좋을 때 주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지금 증시가 안 좋고 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이때 여러분 지금 2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 날라다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로. 자, 아무튼 이때 올랐잖아요. 이거 바이오주 때문에 올랐잖아요. 신라젠이든 뭐 셀트리온이든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 다 박살났잖아요. 거품이었으니까. 저기서 올라가고 실제로 매출 일어나서 한국 증시에 한국에다 돈 벌어다 준 회사가 몇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나라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얘네들은 이 바이오주 올릴 때. 이해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예, 기업들은 뻥은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뭐 SK 하이닉스니 뭐 반도체 사업하고 매출 실적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죠. 국익에. 근데 바이오주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뻥이나 거품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여기까지 오르는 거 어떤 타이틀만 있으면 오르는 거예요. 바이오주든 뭐 AI든 아니면 뭐 저기 대북주든 어떤 타이틀만 있으면 오르는 겁니다. 주가라는 건. 증시라는 건. 꼭 잘 돼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 2000 몇 년도였죠? 증시 이때였겠네요. 증시 올랐다. 나라 뭐 경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기업인들이 한 거예요. 오너들이 경영을 잘해서 또는 해외의 어떤 그 먹거리 산업에 투입을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수해서 일궈낸 사업을 갖고 온 거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좀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저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오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영향권이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이번 주부터는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